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정책기자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빨라요. 어느덧 2021년 5월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어떤 정책들이 우리와 함께 했는지 돌아볼까요? 첫 번째로 K-방역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K-방역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의 3대 원칙에 입각한 우리의 방역 대책과 함께 드라이브 스루에서 최소 잔여용 주사기까지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린 K-방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을 넘어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발전 전략인데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과 연계한 탄소 중립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 성장 등을 통한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분야와 글로벌 경제 우위 확보 가능성이 높은 핵심 신사업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즉 빅3에 대한 중점 육성 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관련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포용적 복지입니다.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포용적 복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주요 국정 전략으로 내세웠고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생 경제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의 질 개선, 서민 주거 안정 강화와 소득 분배 개선을 비롯해 현재 누구보다도 힘든 청년들을 위해 그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균형 발전인데요.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을 이끌 지역 투자 프로젝트, 지역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등과 함께 자치분권과 주민 참여의 활성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국민 안전인데요. 화재와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착실히 진행 중이며 재외국인 보호, 미세먼지 저감, 성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등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국제사회 위상 강화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또한 신남방 및 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협력 강화로 경제 지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류를 앞세운 문화강국 실현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아 세계 속에서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정책을 8가지 키워드로 되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기자다 분들의 생각도 알고 싶은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정책 기자 오준일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간 52시간 이제 근무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착하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 주간 52시간 제도를 4년간의 국정에서 매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간 52시간 근무제가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 오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텍스트기자 전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청년 정책입니다. 역사적인 청년기본법이 작년 국회를 통과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청년정책 시행계획도 올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청년이 정책 참여의 주체가 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잘 세워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입니다. 적극행정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정 과제입니다. 적극행정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빛을 발했는데요. 적극행정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두 정책이 국민 삶 속으로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들이 더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지난 4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의 순간에도 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함께 고생하며 열심히 달려온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힘내기를 저소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저소리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었습니다. 아참! 여러분, 나란히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